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곳에 따라 소나기와 함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는 등 30도를 웃도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31도, 고흥 30도, 여수 2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북상하는 태풍 에어리와 차바의 영향으로 남해서부 앞바다에 1에서 2.5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4m의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올해 광양 한려대가 폐교된 데 이어 설립자가 같은 광양보건대도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수들이 대학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적지 않은 학내 갈등 속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회색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올해 신입생이 40여 명에 그치면서 전체 입학 정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4년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8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수들은 법원에 대학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학내 갈등까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한려대에 이어 보건대의 폐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회생 가능성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견실한 한 중견기업이 대학 인수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도 이사회를 열어 이 중견기업을 공식적으로 재정기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만간 교육부에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승인 요청 공문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중에는 교육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받지 지금 시민들도 3,000명 가까이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다 받았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도 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교수님들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법에 승소한 뒤 현재 대법에 계류 중인 대학법인과 설립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남학원이 먼저 해결을 하고 서남학원 측에서 이영화 설립자 측에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들 문제라는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이 뒤집힐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광양 한려대에 이어 벼랑 끝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학교.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될 재정기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4분쯤 여수시 거문도 남쪽 81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북위 33.31도, 동경 127.45도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진계에는 기록이 남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진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의 제주항공편 여객기 운항이 축소돼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까지 하루 2편씩 여수공항발 제주행 여객기를 운항해왔지만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임차해왔던 민항기용 활주로 용량 슬롯을 반환하게 되면서 이달부터 하루 한 편으로 운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운항 축소로 여수발 제주행 여객기는 제주항공 1편과 아시아나 2편 등 3편이 운항될 수밖에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56곳이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5일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등 도내 56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수욕장이 전면 개방하는 데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전남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인데도 늘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자정 기준 광주가 188명, 전남 248명으로 평일인 하루 전보다 각각 24명, 5명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주말에는 검사 건수 감소 등으로 평일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며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환율의 상승세도 지역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4를 기록했습니다. 4, 5월 2달 연속 반짝 얼음새를 보이다 석 달 만에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가동률 실사지수가 1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제조업체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던가 부품 차질 이슈들이 좀 있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호재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금으로 같은 액수의 달러를 받아도 더 많은 원화를 받는 셈이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 수출 기업의 환율 상승 효과를 모두 상쇄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발표한 이달 중 중소기업의 건강도 지수 중 수출 항목 지수는 넉 달 만에 100 이하로 떨어지며 98.5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